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2.50%에서 3%로 0.50% 상향 조정하였죠. 따라서 현재 기준금리는요 3.0%인데요. 그래요. 뭐 기준금리가 3%라고 한다면 이제 대출 이자에 대한 금리는 뭐 5%, 6%, 7%로 올라가겠죠.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입장이라면,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이자조차도 이렇게 상승할 것 같고요. 특히 뭐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렇죠?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뭐 약간 대출을 받았다. 그래요. 더 나아가서 뭐 사채 이자를 썼다. 이거 큰일 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한국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요, 작년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0.5%였죠. 그런데 2022년 10월 달 현재 이러한 기준금리가 3%가 되다 보니까 뭐 1년 2개월 만에 무려 2.5%나 상승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정말 엄청나게 올랐어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 시대가 됐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 여기다가 한국은행에서는 초유의 5연속 인상. 그래요. 뭐 금융통화위원회 할 때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여기다가 0.5% 빅스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이런 뭐 사상 유례 없는, 그렇죠? 사상 유례 없는 금리 인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만큼 뭐 대내적으로 볼 때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동안 풍부한 유동성 자금, 그래요. 뭐 그동안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정부들은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기 자체가 안 좋을 것이다.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 침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정부들은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시중에는 돈이 많아요. 정부가 돈을 풀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저금리야. 뭐 돈이 뭐 휴지 쪽지라면서요. 돈이 뭐 쓰레기라면서요. 그만큼 돈이 뭐 쓰레기는 아니겠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추락되었다.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추락되었다. 즉 화폐의 가치가 추락되다 보니까 이제 실물자산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옮겨왔겠죠. 또한 주식으로 돈들이 많이 옮겨왔겠죠. 따라서 자산시장이 급등을 했다. 여기 또 반해서 소비자 물가 또한, 아니 돈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전 세계 정부들은 이제 급등한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등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금리 비정상의 급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휘청휘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금리가 올라가면 1년 2개월 새 기준금리가 2.5% 올라갔는데요. 우리나라의 가계 이자가 33조 원 이상이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7월달 대비해서 현재까지 기준금리 자체만 2.5%가 올랐는데 가계, 즉 우리들이 개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이자가 뭐 33조 원 이상 불어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는 대한민국에 대출을 받는 사람 1인당 연이자가 164만 원이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대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나는 뭐 집 담보를 해가지고 5억을 빌렸다. 나는 집 담보를 해가지고 8억을 빌렸다. 이런 사람들은 이자가 더 증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5억 정도를 빌렸는데 한 달에 뭐 180만 원 정도 납부하다가 이제는 뭐 한 달에 200만 원대 후반 이러한 금액을 이제 납부하게 됐다. 그만큼 이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월급은 얼마 안 돼. 자기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연끌이나 비투를 했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이자가 너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휘청휘청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요, 첫 번째로 본다면 전세 매물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 매물이 증가를 하니까 전세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입자분들 입장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연끌이나 비투를 해가지고 집을 산 건 아닌데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내가 내 소득 대비해서 좀 가한 집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금리니까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 이자 2%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1억이라는 돈을 더 빌려서 내가 좀 좋은 집을 사자, 이렇게 거주하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전세를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세자금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생기니까 이제는 전세 금액을 낮춰서 가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 새 아파트를 지어서 전세 매물이 증가된 거 아니라 아파트 공급이 많아서 아파트 공급이 증가가 돼가지고 전세 매물이 증가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입자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2년만 지나면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전세 매물이 증가되었다. 따라서 전세 금액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다주택자 매도 매물이 증가. 그래요. 세입자들이 이제 전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세금은 못 돌려줘. 그러면 대출 받으면 되지. 근데 다주택자들은 근본적으로 대출이 차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냥 안 팔린다 하더라도 더 싸게, 더 급하게 매물로 던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매도 매물은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연끌이나 비투한 사람들, 그렇죠? 연끌이나 비투를 했어. 그런데 이자가 너무 증가되고 있어. 여기에다가 원금까지 갚아나가야 돼. 내 월급이 300만 원인데 원금과 이자 갚아나가는 게 200만 원이야. 야, 정말 이러면 좀 숨이 막히지 않을까요? 이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가 4년 전에 샀어. 아니 4년 전에 샀으면 그만큼 오른 금액이 있으니까 부담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2년 전에 샀어. 2년 전에도 올랐으니까 그렇죠? 부담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작년에 샀어. 작년에 샀으면 거의 뭐 꼭지점에서 매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 작년에 산 금액이 더 높을 텐데 내가 사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 머리부터 아파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자까지 증가가 되니 야,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내가 이거 왜 샀지? 후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끌이나 비투를 하는 사람들이 매물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본다면 이제 경매 물건이 증가될 것이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그럼 세입자가 경매 신청하겠죠. 또한 담보대출 상환 분능. 내가 이자를 못 내. 또 원금을 못 내. 그러면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경매 물건이 서서히 증가될 것이다. 또한 경매로 싸게 사가지고 내가 집을 사겠다. 이런 사람 수는 줄어들어. 왜냐하면 이제 경매 물건이 증가되는데 수요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경매 금액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전세 금액도 떨어지고 다주택자들이나 연끌 비투를 하는 사람들, 이런 급매물이 증가되고 심지어 경매까지 당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급매물이 증가됨으로써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와중에 가장 떨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누가 떨고 있을까요? 1가구 1주택자가 뜰까요? 1가구 2주택자가 뜰까요? 아니면 1가구 10주택? 갭 투자를 한 1가구 30주택? 그래요. 갭 투자를 통해서 많이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처하다, 곤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갭 투자를 한 복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이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기준금리 3% 인상, 복부인들 입장, 다주택자들 입장, 그렇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이 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야 나는 대출 받지 않았지. 나는 전세 끼고 투자한 건데 내가 왜 대출을 받아? 나하고는 금리하고는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나하고는 전혀 없는 세입자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이제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린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데 또 다른 세입자 구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없네. 그러면 나간다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전액 돌려줘야 되는데 다주택자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나요? 요래서 복부인들, 다주택자들 난리 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주겠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